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형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질은 생물이 나타낸 여러 가지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상적인 용어로 바꿀게. 외관상 보이는 모습, 외관상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형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형질, 유전이라는 말 뜻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자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외관상 드러나게 했어. 이것은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DNA를 설계 도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유전 정보를 DNA가 설계 도면을 저장되어 있어. 이것을 유전, 자손에게 전달돼서 발현, 형질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단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해도가 높아져.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해가 됐으면 끝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됐으면 반드시 암기는 해줘야 돼요. 왜? 이해됐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면 이해는 흐려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암기 속에서 이해가 돼야지 이해된 걸로 문제를 푸는 건 되게 불안정해져요. 자, 이제 유전자와 형질이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라는 말의 뜻은 아까 이거야. DNA 도면에 의해서 형질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지. 이 중에서 DNA 중에서 특정 부위. 왜 DNA 특정 부위라고 하냐면 우리 중학교 때 감수분열이라는 걸 배운 적 있었지. 2n이 46개인데 감수분열하면 n이 23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부계 쪽에서 절반, 모계 쪽에서 절반. 근데 부계 형제 있어? 어떻게 돼? 누나 있어. 아빠 엄마가 똑같은데 성이 일단 달라. 생김새도 조금 달라. 왜? 아빠가 누나한테 준 유전자와 DNA와 너한테 준 게 같을까 다를까? 그래요. 아빠는 같은데 그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줄 때 그 준 거 전체는 DNA 중에서 준 거는 유전자. 그래서 DNA 특정 부위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린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유전자가 아까 말했지만 얘가 설계 도면이었어. 이것에 의해서 도면을 갖고 어떤 물질을 만들었어. 도면 가지고. 그걸 단백질이 생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각 유전자에는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설에 대한 그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무엇이 된다?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염기서열. 요건 조금 이따가 해줄게. 그 다음에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나는 원리.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 작용으로 형질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 넘겨도 돼. DNA의 특정 위치에 붉은 색소 합성 효소의 유전자가 있어. 다시 붉은 색소 합성 효소에 대한 유전자니까 설계 도면이 DNA 특정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도면만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붉은 색소 합성 효소 유전자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얘를 합성 효소를 만들었어요. 이 도면 가지고 단백질인 붉은 색소 합성 효소를 만들었다고. 여기가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효소가 붉은 색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색소가 만들어져서
꽃의 색깔이 붉게 띄어졌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얘는 지금 DNA인 거고, 그 다음에 효소를 만든 거고, 그래서 얘가 색소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붉은 꽃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라인을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를 여기서 똥똥똥똥똥 얘기 나는 거네. DNA, 그 다음에 효소, 그 다음에 색소, 그 다음에 붉은 꽃. 오케이.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 다시 말하면 설계 도면이 이상해지면 그 결과물인 물질도 단백질도 달라지겠지. 달라지면 재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달라져서 재기능을 못해. 그걸 우리는 유전병에 걸렸구나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염기서열이 변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걸 우리는 줄여서 유전병. 좀 이따가 이제 염기서열을 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쪽으로 와 볼게요.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CTT여야 되거든. 그래서 아미노산 1을 만들었어. 그래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CTT 중에서 CAT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이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합성이 됐으니까 다른 형태가 된 거야. 그걸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남모양 적혈구가 됐네요 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적혈구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한계가 바뀌었대. 그랬더니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졌고 돌연변이의 헤모글로빈이, 그래서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진 남모양 적혈구, 그래서 악성 빈혈을 띱니다 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서 키워드를 잡아보자. DNA 하면 유전자 설계 도면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을 만들고 형질이 됐었어. 그럼 이제부터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수고했어요.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유전 정보는 DNA와 RNA 단백질 순서로. 여기서 DNA는 한 번만 써볼게. 좀 이따 필기 시간 줄게.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얘는 저장하고 있대요. 근데 RNA는 유전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셔틀인 거야. 오케이. 근데 왜? 자, 생각해보자. 설계 사무실에 설계 도면이 있어. 엄청 중요하겠지? 이게 문제가 DNA는 핵 속에서 유출할 수 없어. 나갈 수가 없어요. 설계 도면은 설계 사무실은 핵, 설계 도면은 DNA는 핵 속에서 나갈 수가 없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도면을 봐야 만들 거 아니야. 도면이 근데 사무실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피를 뜨는 거야. 카피가 뭔지 알죠? 그 카피를 떠서 가지고 셔틀을 해줄 수 있는 애는 RN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살짝 단백질 깜짝이야. 아미노산 합성 장소. 요거는 앞쪽에 있었으니까 라이보솜, 어떤 책에서는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보고 있어. 아까 핵 속에 누가 있다?
일단 핵이 일상적인 걸로 바꿀게. 얘가 설계 사무실이야. 설계 사무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얘가 DNA인 거고. 근데 이게 나갈 수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근데 여기서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여기 있네. 라이보솜이라고 돼 있지. 요게 장소야. 합성 장소. 근데 도면은 필요해. 그래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RNA라는 애가 나타나. 그래서 여기서 전사라는 말을 카피 떠요. 어떤 거 전체 말고 필요한 것만 카피를 뜨고 그거를 가지고 슝 가서 라이보솜에 갑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여주는 거야. 자, 이거지. 얘가 핵이고 있으면 카피 떠. 그리고 가서 라이보솜에다 보여주는 거야. 요거대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라이보솜에서 알았어. 그거 갖고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요때 여기에서 카피 뜨는 걸 우리는 전사라고 부를 거고, 이 라이보솜에서 카피 뜨는 거, 라이보솜에서 카피 뜨는 것을 우리는 줄여서 번역이라고 부를 거라는 것.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제 전사 장소를 따져. 전사의 장소는 핵이고 번역의 장소는 라이보솜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때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여기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염기가 3개 필요해요. 3개가. 그때 원본이 누구야? 원본이 DNA고 카피본은 RNA지. 근데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선 염기가 3개가 필요해. 그럼 DNA도 아미노산 만들려면 3개가 있어야 되고 RNA도 3개가 있어야 되네. 그래서 DNA에 3개의 염기를 세트 묶을 거야. DNA 염기를 한 세트로 묶을 거야. 말이 길다. 3염기 조합이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책에 생명과학 2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 3염기 조합이란 단어 못지않게 트리플렛 코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간혹 이 단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 생명과학 2 걸 문제를 갖고 내려오셨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참고로 생명과학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은, 전공인분들은 3염기 조합이란 어휘보다는 트리플렛 코드라는 어휘가 더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RNA에서도 염기 3개를 필요하겠네. 그래요. 그래서 RNA에 3염기를 세트로 말한 걸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코돈이라고 할 거라는 거. 오케이. 자, 유전 부호의 염기 개수 아미노산 종류.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4종류인 건 알고 있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야. 근데 아미노산은 총 몇 개 정도 돼? 20개 정도래. 말이 안 돼. 왜냐면 얘가 4종류, 아이고 깜짝이야. 4종류지.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4종류 중에서 3개를 조합하는 거니까 64가지 거지. 그럼 3염기가 조합이 4개가 만들어져. 그럼 그것 때문에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도 64개여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실질적으로 아미노산은 20여 종밖에 안 된대. 만들 수 있는 건 64개인데 실제로 만들어진 건 20개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44개 어디 갔어? 그럴 수 있지? 기다려. 좀 이따 해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3염기 조합, 그 다음에 코돈. 항상 이거 나올 때 DNA에 있는 염기 3개,
RNA에 있는 염기 3개. 그래서 DNA 3염기 조합이 상부적인 염기 전사, 그치, 전사여야겠지. 그래서 RNA 코돈이 됐어. 이 코돈은 알겠지만 타이민이 없지만 유라시로 대체할 것이고, 그 다음에 됐대요. 자, 여기서 아데닌이 있으면 DNA를 기준으로 하자. 이중나선 구조인 거지. 자, 이건 한 번만 잘 들으면 돼. 띵띵띵띵띵띵.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아데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상부 결합에 의해서 여기에는 누가 있어야 돼? 타이민이, 여기에는 사이토신이, 여기에는 구아닌이, 여기에는 타이민이, 여기에는 아데닌이, 여기에는 타이민이. 즉 DNA에서는 상부 결합은 구아닌과 사이토신으로, 그 다음에 아데닌과 타이민으로 상부 결합.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RNA가 슝 카피를 뜰 거야. 자, 얘를 1번, 2번이라고 할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2번을 RNA가 뭐 할 거야? 전사를 할 거야. 카피 뜰 거야. 그러면 똑같이 상부 결합이야. 아데닌이니까 누가 있어야 돼? 아니, 타이민이니까 아데닌이,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이,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이, 타이민이니까 아데닌이. 아데닌이면 DNA이면 타이민 있지만 얘는 타이민이 없으니까 유라실이 되어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데닌이 이렇게, 이걸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 속에 있고, 얘가 또 라이보솜에 가가지고, 자, 요거 3개 아미노산 만들어주세요. 요거 3개 아미노산 만들어주세요. 라고 여기서도 카피를 뜨겠지. 요걸 뭐라고 불러? 번역이라고 불러주는 거.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잠깐 끊었